안녕하세요. 오늘 갠 세션 발드를 마친 13기 정지훈입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5파트이고요. 리뷰에서는 생성 모델이랑 저번 시간에 했던 VA를 짧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갠의 목적 함수와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한 뒤에 끝에는 엠리스트 생성 코드 리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 모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판별 모델은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정답 y를 맞히는 경계를 학습해서 p, y, x를 모델링합니다. 즉, 분류를 잘 하느냐가 판별 모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판별 모델은 모든 입력에 대해 어떤 레이블이든 확률을 내야 하므로 이 학습 분포 밖의 입력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런 데이터 구조를 구분하는 쪽에 묻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판별 모델과 달리 생성 모델의 목적은 T 데이터 X에 잘 근사하는 P 스타 X를 찾는 것입니다. 분포 자체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 판별 모델보다 확실히 샘플 생성, 구간, 이상 탐지 등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다음에 생성 모델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explicit density는 TX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고, 이제 오른쪽은 TX를 계산을 할 수 없는 모델들입니다. explicit density 중에서도 auto-regressive은 데이터 X를 보고 TX를 직접 구하는 모델이고, approximate density 중에 VA는 데이터 X를 보고 PX를 근사값으로 추정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개는 PX를 몰라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VA를 복습을 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VA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트레인 과정에서 인코더는 이 QZX라는 분포를 학습을 하게 되고, 디코더는 TXZ라는 분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테스트 과정에서는 이제 잠재 분포 PZ에서 Z 하나를 샘플링한 뒤에 그걸 이제 디코더에 입력하면 디코더는 아까 트레인 과정에서 학습했던 PXZ 분포에서 X를 생성을 합니다. 이 X가 이제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트레이닝 과정에서 왜 트레인이 저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거는 피스타 X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VA의 최종 목표입니다. 즉, MLE를 찾아서 이제 오도가 최대화되는 세타를 찾는 것이 이 VA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X를 최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잠재 변수 Z를 마지막 라인에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경우는 이전 세션에서 설명했듯이 굉장히 복잡한 식이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올린 두 번째 아이디어가 베이즈 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게 베이즈 룰의 정의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 분모에 있는 PZX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트릭을 사용하면 해결이 됩니다. 아까 인코더에서 QZX를 학습한다고 했는데요. 인코더로 PZX를 근사하는 QZX를 찾으면 이 최종적으로 P 세타 X에 대해 잘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잘 맥시마이즈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하는 모델인데요. 이제 인코더는 전에 말했듯이 QZX를 학습을 하고, 즉 좋은 잠재 근사를 학습하고, 디코더는 TXZ, 즉 좋은 복원을 학습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TX를 근사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VA의 최종 목표는 피스타 X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요. 이거를 최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이 로그 P 세타 X의 하한인, 즉 엘보를 최대화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P 세타 X의 베이즈 룰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Q 제타 X를 똑같이 곱하고 나누면 이렇게 로그가 세 항으로 쪼개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은 디코더의 재구성 품질,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이 Q가 사전 PZ와 얼마나 다른지, 세 번째 항은 이 Q가 진짜 사고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식을 Z에 대해 기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고, 이 오른쪽 위 X가 KL 다이버전스의 정의인데요. 오른쪽 위 X KL 정의에 따라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두 KL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 KL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 식, 즉 이게 로그 PX의 하한인 엘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엘보를 최대화하면 이 로그 PX를 간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게 VA의 작동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라이클리후드를 높이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항상 좋을까요? 이제 방금 본 슬라이드에서 로그 px는 이렇게 분해되어 엘보 최대화로 우도를 올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도 KL 기반 접근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모델 Q가 0이면 무한대가 돼요. 모델이 모든 데이터 영역을 두껍게 덮도록 강제되기 때문에 블러 또는 평균화 경향이 생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모델 복잡도가 부족하면 KL이 쉽게 영어도 수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우도가 좋아지더라도 품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KL은 비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항상 좋은 샘플을 얻는가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높이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항상 좋지는 않고 이를 보완하려는 대안이 이제 오늘 배울 겐이라는 모델입니다. 얘는 저는 기존 방법처럼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직접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법처럼 P 세타 X를 구해서 이 MLE를 찾아서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제너레이트된 데이터의 퀄리티를 기준으로 생성 모델 알고리즘을 학습시켜보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겐입니다. 겐에서는 라이클리후드를 최적화하는 과정과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분리한 뒤에 데이터를 이 생성하는 단계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라이클리후드 프리러닝에 기반을 한 모델입니다. 이거 확률 분포 P와 Q가 있을 때 기존에는 이 분포를 가지고 라이클리후드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모델을 학습했다면 겐 모델은 두 분포에서 각각 추출한 데이터, 이 Q에서 추출한 데이터, P에서 추출한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여기서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냥 추출한 데이터만 있으면은 이 데이터가 추출한 데이터 원래 데이터에 가까워지도록 겐을 학습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PX를 찾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S1이랑 S2 두 데이터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하여 두 데이터가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얘는 이거의 약자고요. GAN을 써서 겐이고 걔는 제너레이터가 이 적대와의 경쟁으로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터의 때는 이제 인풋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지 아니면 생성된 가짜 데이터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되겠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계속 싸우면서 학습을 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은 종종 경찰과 위조 집행범의 관계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제 제너레이터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즉 위조 집행범으로 볼 수 있고, D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잡아내는 경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는 실제 지폐와 유사한 위조 지폐, 즉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하려고 하고, 경찰, 즉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이 위조 지폐를 제대로 판독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비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겐 모델 구조랑 학습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겐의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노이즈 Z를 이 제너레이터에 통과를 시키면 GZ라는 가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생성된 가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으로 받아서 어떤 것이 진짜 데이터인지 구분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였고,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 점선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데이터 구분선이고, 이 검은색 점선은 실제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실선은 생성된 데이터, 즉 가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A, B, C, D 상태를 하나씩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학습이 전혀 안 된 상태여가지고 discriminative distribution이 약간 부분적으로만 정확한 클래시파이어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되게 불안정하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단계는 이제 discriminator, 즉 D만 학습시킨 상태입니다. 이제 D는 실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 생성된 데이터를 구분을 할 수 있게 학습을 시켜서 확실히 A보다 여기 진짜 데이터에서는 1로 잘 구분을 하고 있고 가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0으로 잘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C단계는 이제 D뿐만 아니라 G도 학습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때 아까 B에서 학습시킨 D의 그레디언트가 GZ가 실제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분류하게끔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짜 데이터가 여기였다면 G가 학습을 하니까 실제 데이터와 조금 더 가까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단계는 G랑 D가 계속 충분한 능력을 가질 때까지 AC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G는 이제 원래 데이터랑 생성된 데이터가 거의 같아질 정도로 학습이 됐죠. 그래서 데이터를 아주 잘 생성해낸 결과를 볼 수 있고, D는 그 데이터의 차이를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는 항상 2분의 1의 확률로 실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걔네 전체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걔네 전체적인 구조와 학습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걔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걔네 목적 함수는 이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식이 도출되었는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iscriminator는 진짜와 가짜 데이터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즉 실제 데이터 X에 대해서는 이 1에 가까운 값을 내놔야 하고, 가짜 데이터 X햇에 대해서는 0에 가까운 값을 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D는 이 두 기대값을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얘도 이제 1에 가까워졌고, 얘도 DX햇을 취했으니까 얘도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짜에서는 로그 dx를, 가짜에서는 로그 1-dx 햇을 키우면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분류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G는 이 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X 햇을 만드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가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처럼 만들어야 얘가 점점 1에 가까워질 테니까 전체는 미니마이즈하게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는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고 G는 이 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X셋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걔네 오브젝트 펑션은 이런 min, max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습시 이런 m 배치 단위로 표현된 식이어서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이제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걔네 목적 함수였고요. 이제 걘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걔는 D와 G가 번갈아 가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G를 학습하기 전에 D를 완벽하게 최적화를 하고 나서 G를 학습을 시키는 건 일단 계산량도 너무 크고 만약에 D를 너무 처음부터 잘 학습시켜버리면 G가 그레디언트를 받지 못해서 학습이 부진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D를 완벽히 학습시키지 않고 좀 적당한 수준에서 K-번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G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D랑 G가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G의 목적 함수였는데요. 하지만 G가 이 목적 함수 그대로를 쓰면 학습 초기에 D만 강하고 G가 약할 때 얘의 기울기가 거의 0이 되어서 학습이 멈춰버리는 그레디언트 세츄레이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는 G가 만드는 샘플이 너무 가짜 같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학습이 된 상태니까 너무 가짜 같은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거의 완벽히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D, 이 가짜 데이터를 넣은 값을 너무 가짜로 잘 구분을 하니까 얘가 이제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얘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제너레이터의 그레디언트를 보면 얘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는 분모가 얘가 0이 되고 얘가 거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뒷부분 분모밖에 안 남게 되는데 하지만 이때도 D가 너무 자신 있게 0을 주기 때문에 뒷부분식 자체도 거의 0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 제너레이터가 학습할 그레디언트가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여기서 말한 그레디언트 세터레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 원래 목적 함수 대신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면서 그레디언트가 더 큰 함수를 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식입니다. 이것이 논문에서도 쓰인 휴리스틱 트릭이고 이제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겐 구현에서 제너레이터는 얘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학습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얘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바뀌고 얘가 0에 가까워져도 그레디언트는 커지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세터레이션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작동하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소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D랑 G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겐 모델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글로벌 옵티멈으로 결국 이 생성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랑 같아지는 해를 갖는가?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 의해 결국 이 문제가 수렴하는가에 대해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증명에 필요한 개념 잠깐 학습하자면 KL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 함수로 식이 이렇게 되고 대칭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머신러닝 모델이 추정한 확률 분포가 실제 데이터의 분포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개념이고 이 진슨 샤먼 다이버전스는 아까 위에 KL 다이버전스를 거리 개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칭적이고 정교화되게 만든 버전입니다. 그래서 P와 Q를 평균 분포 M과 비교하여 계산을 하는 거고 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KL은
비대칭이었던 것과 달리 얘는 시메트릭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1번 글로벌 옵티멈으로 PG는 P 데이터를 갖는가 먼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정된 G에서 D는 이런 최적화를 가지게 됩니다. 증명 과정을 보면 원래 목적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이 식인데 G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를 VD라고 한번 보면 이 D의 최적화는 결국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D가 되겠죠. 이제 D의 식을 그냥 그대로 쓴 거고 이 G가 하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X가 이 G에서 나온 데이터의 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기대값의 정의에 의해 이거를 절대값이 아니라 이 적분값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적분값이랑 여기 적분값이랑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식이랑 똑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너무 기니까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P 데이터 X를 그냥 A로 보고 얘를 B로 보고 이 DX를 Y로 두면 이건 간단하게 이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최대화시키는 D, 즉 Y를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안의 식을 이런 식으로 두면 그리고 이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은 이걸 최대화시키는 D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해가지고 Y에 대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A랑 B를 이렇게 뒀었으니까 결국 G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최적해는 이제 이거 그대로 넣어서 P 데이터 X 더하기 PGX분의 P 데이터 X 즉 처음 언급했던 이게 유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D의 최적해를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의 최적해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D의 최적해가 이거라고 찾았고 이제 고정된 이 D에 대해서 옵티멀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또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게 처음에 목적 함수였죠. 이게 처음 목적 함수였는데 이 max vd를 통해서 d 별을 찾았었으니까 이걸 여기 넣으면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는 g를 찾으면 그게 글로벌 옵티멈이 되겠죠. 이제 이거를 아까 위에 식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d 별만 넣으면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글로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거라고 찾았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대로 여기 대입을 해주고 아까도 기대값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문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KL이랑 그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쓰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로그 4를 더하고 똑같이 로그 4만큼을 빼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얘를 얘를 이미 곱하기 이 확률의 높은 값은 결국 1이기 때문에 이 로그 4를 로그 2 더하기 로그 2로 쪼개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식을 이거랑 합치고 이 식을 이거랑 합치면 이제 로그끼리 더하면 여기 안에끼리 곱해지니까 이씩 이씩 곱해지게 되겠죠. 그게 이 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그 4를 여기로 2 나눠서 옮겨준 것이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P는 그래서 P 역할은 이 P일 거고 이 Q는 이거 이거의 역수가 Q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처음에 헤일 다이버전스 형태로 바꾸면 이게 P고 얘의 역수가 Q 역할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은 결국 존슨 샤넌 다이버전스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여기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건 이건데 결국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G가 옵티멀 글로벌 옵티멀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G를 찾아야 되는데 전에 이거 배웠을 때 나왔던 것처럼 얘가 최적일 때는 P 데이터랑 PG가 같을 때 얘가 가장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겐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최적해를 구하고 보니까 결국 이 분포랑 이 분포 거리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결국 글로벌 옵티멈으로 P 데이터 X랑 PGX가 같아지는 것을 증명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럼 아까처럼 학습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면 결국 이걸로 수렴을 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TG 관점에서 만약 로스 함수가 수렴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D를 고정을 시키고 로스 함수가 컴플렉스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왜 컴플렉스한지 확인을 하면 되냐면 만약에 어떤 볼록 함수가 존재하면 그거의 이제 국소 최소를 구했을 때 그게 곧 전역 최소가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어디서 시작해도 경사 방향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이제 다른 골짜기 즉 가짜 최소에 갇히지 않고 전역 최소로 수렴을 한다는 게 볼록 함수, 컴플렉스 함수의 성질이었는데요. 이게 아까 로스 함수였죠. 목적 함수였는데 만약에 D를 고정을 시키면 이 PGX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D를 고정시켰으니까 얘는 거의 상수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GX에서 봤을 때 이거는 선형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형함수는 무조건 컨벡스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로스 함수는 PG에 대해서 컨벡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컨벡스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복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면 최적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최적의 D가 가정된 분포 공간이기 때문에
이 G에 대해서 볼록 그래서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최적 D가 가정된 분부 공간이기 때문에 얘가 PG에 대해 볼록이라고 깔끔한 수렴 그림이 나오는데 실제 학습은 신경망 파라미터 세타 G랑 세타 D를 계속 동시에서 갱신을 하는 민맥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론적으로 깔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갱신하는 민맥스이기 때문에 번역 수렴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걔는 전역 수련 보장은 약하지만 이제 경험적 기법들을 사용을 하면 실무에서는 이제 사실상의 수련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실제 훈련은 D랑 G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동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 볼록성만으로는 수렴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걔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실제 훈련은 D랑 G가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동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 컴플렉시티만으로도 수렴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 이제 일정 주기로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진동 함정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다 같은 데이터만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제 특정 데이터를 위주로 생성하는 모드 콜랩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랑 스크리미네이터가 따로 학습되기 때문에 그런 기울기 소실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큰 문제는 걔는 서로 G랑 D가 서로 경쟁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이제 정답 라벨이 딱히 없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겐이 좋은 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좋은 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진짜 같은지랑 얼마나 다양하게 생성을 하는지 모두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지표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세 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IS라고 인셉션 스코어입니다. 이 IS는 걔네 성능 평가에 두 가지 기준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S 샤프니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는가를 평가를 하는 지표고, 이 D는 다양한 값이 나타나는가를 평가를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S랑 D를 곱한 값을 걔네 성능 평가표로 활용을 합니다. 식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S랑 D를 한번 따로따로 살펴보면 S는 클래시파이 클래시파이요? 이상한 무슨 확신을 가지고 프레딕션을 할 수 잘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이 클래시파이어의 이 엔트로피를 통해 슈프네스를 잘 계산을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확실히 선명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제 식은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D는 다양성이 높다는 것인데 생성되는 이미지의 클래스가 고르게 분포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 Y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엔트로피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식은 이렇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 1만 잔뜩 생성이 되는데 이제 다양성이 높으면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IS는 이 S랑 D를 곱한 값으로 평가 지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FID라는 평가 지표인데요. 아마 보통은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모델이 만든 이미지를
한번 다른 네트워크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 이미지가 잘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이미지 퀄리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이미지를 다른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에 넣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네트워크의 즉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 얻은 피처가 이제 실제 이미지에 대한 피처랑 비슷하면 이건 잘 만든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FID의 식은 이렇게 되고 이 앞에 항은 그 분포의 평균 차이를 의미하는 식인데 생성된 이미지들이 실제 이미지들의 특징 평균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 분포의 공분산 차이는 이 분포의 모양 유사성, 즉 생성 이미지들의 다양성이 실제 데이터의 다양성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를 더해서 FID라는 평가 지표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KID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얘는 이 MMD 연산을 피처 스페이스에서 진행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이거는 실제 이미지를 두 개씩 샘플링해서 이 유사도를 구하고 실제 이미지 간 차이의 기대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생성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사도를 구해서 기대값을 구하고 세 번째는 실제 이미지에서 하나, 그 다음에 생성 이미지에서 하나를 샘플링해서 이제 똑같이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동일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식을 보면 이, 이 1번이 이걸 나타내는 식이고 2번이 이걸 나타내는 식이고 3번이 이걸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KID라는 평가 지표도 있는데 이 두 번째 FID라는 평가 지표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에서 걔네 목적 함수는 결국 민맥스 문제가 된다고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증명을 통해 글로벌 옵티멈을 구해보니 B는 이런 해를 가지고 G는 결국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학습을 시켜보니 결국 이거랑 비슷해지게 학습이 되었다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걔네 이제 문제점들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엠리스트를 생성하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드를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코드가 나오면은 GPU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각각 층을 잘 쌓아줬고요. 그래서 여기서 G랑 D를 실행시키면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은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고요. 네,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D 트레인 과정을 보면 여기 D 아웃풋은 D 엑셀 윌 이게 아까 그 진짜 데이터를 1로 볼 확률을 계산을 하는 함수가 아니라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결국 이 식이 돼가지고 그거 아까 목적 함수에서 봤던 식을 계산을 합니다. 다음에 가짜 진짜 데이터에서도 진행을 하고 이쪽 가짜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아까 목적 함수에서 봤던 그 식이 나오게 되고 이제 dtrain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아래 gtrain 함수에서는 여기도 아까 가짜 데이터를 진짜로 볼 확률을 계산을 하고 여기서 보면 아까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게 계산이 되는 건데요. 아까 거기 그 키스텝2 거기 페이지에서 봤듯이
몇 페이지였냐면 26페이지에서 봤듯이 이제 초기에 불안정한 지로 인해서 아까 목적 함수를 변경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결국 이 식을 계산함으로써 목적 함수를 변경을 해서 트레인을 시킨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에포 동안 D랑 G를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시켰고요. 200까지 학습을 시켰고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들을 나오게 시켜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실행할 때마다 계속 다른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드 리뷰까지 마무리했고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세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